지난주에는 뭐 산불 사태도 있었고 해서 네. 참 심각하게 방송을 좀 맞아요.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드디어 윤석열 이 내란숙의 헌재 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 11시. 예. 금요일 11시. 우리 교수님 목사님 좀 기도 좀 하셨는지. 기도 많이 했죠. 어쩐지 기도 응답이 대놓고 했습니다. 기도를 아주 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냐고 너무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 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거리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대놓고 아예. 했습니다. 오, 응답 받았네요. 응답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감사드리고요. 4월 4일 저희가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통지문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고 길 통지. 자, 사건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11시 장소 헌재 대심판정 끝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결과는 좀 어떻게 8대 0입니다. 8대 0. 네, 8대 0. 4월 4일이니까 4 네. 더하기 4는 8.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계산 방식이 뭐 그런 4 식이에요. 더하기 4는 8.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 그 좀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고, 근데 맞아요. 이게 도리어 저는 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물론 너무 힘들었죠. 막 내란성 스트레스 받고 막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예. 이랬지만 사실은 이게 늦어지면서 뭐가 쓱 들어갔냐면 왜 빨리 하냐, 왜 그렇게 서두르냐 이런 내용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오는 네. 이른바 이제 극우 집회 네. 참가자들 숫자 자체도 좀 줄어들고.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보면 기다리고 둘 다 기대를 해. 제가 볼 때는 기각 기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실망을 크게 할 텐데 네. 이 사람들도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뭐 언론에서 이제 그걸 뭐 5대 3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전까지 막 난리를 치더니 헌재를 공격하고 이러더니 이제 기각도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이. 저는 뭐 8대 0 파면이 나올 거라고 8대 100% 확신하지만 하면, 네. 그렇지만 보수 진영 극우 세력에서도 그렇게 준동을 하고 난리를 치고 헌재를 네.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조용해졌다는 점, 이런 점이 결과론적으로는 잘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4월 4일이 좀 늦어지긴 했어요. 근데 왜 그런 8대 0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저 이제 그 공문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끝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공문을 만든 것은 어제보다 먼저 만들었겠죠. 그럼 평의도 그 전에 끝났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끝났다고 표현한 표현은 뭐냐면 어느 정도 결과가 완성된 다음에 그럼 통보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이미 결론은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견이 갈려서 또는 뭐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네.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뭐 한덕수 건도 그렇고 여러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일단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왜냐면 그것도 처리하려면 한 번 뭐 변론을 하긴 했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논의도 해야 되잖아요. 평의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논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그렇죠. 뺏긴 것 같고, 예. 그리고 모이는 시간도 평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별 충돌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견이 많았다면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면, 만약에 뭐 세 사람이 반대를 하고 몇 명이 반대를 해서 설득하는 네.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평의가 끝날 수가 없어요.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건 8대 0이다. 8대 0이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건들이 함께 있었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시간이 좀 뺏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늦어진 것뿐이고, 네. 하나 제가 이제 그냥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이 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 선거 보고하자 이런 좀 시간 끌기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뭐 8대 0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대 0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어제 나와 있는 보도 이런 걸 보니까 이제 편결하고 있고 편결도 마무리했고 이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다. 계속 네. 뭐 수정하면서 작성하겠죠. 거의 다 됐다라는 상황이고요. 자, 헌재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헌재 브리핑룸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그 옆에는 안국역 앞입니다. 네. 안국역 앞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위로 저쪽 위로 올라가면은 헌재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바로 이제 안국역 앞에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탄핵 찬반 뭐 이 시민들이 네. 철야 농성하는 네.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충돌 위험까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경찰 버스 보이시겠지만은 100m, 네. 반경 100m는 진공 상태로 지금 만들고 만들어 있죠. 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안국역도 1번, 6번 출구만 개방되고 나머지는 폐쇄가 된 상태잖아요. 현재 쪽은 폐쇄가 네, 됐습니다. 다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도 네, 휴교고 네. 그리고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재 앞의 상황도 생생하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4월 4일 11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 또 8대0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이렇게 8대0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7대1, 6대2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제 인용 결정 그 내용이 써질 것이냐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까? 끝까지 나올 때까지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당연하죠.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네, 뭐 저는 8대 0으로 네네. 생각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결론을 잡고 이제는 결정문 쓰는 과정에서 평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평의 과정에서도 결정문 내용도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평이 뭐 평결까지 예, 가면서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찬성은 하되 예를 들면 파면엔 동의하되 소수 의견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옮길 사람도 있지 않겠죠? 그것마저도 같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계속 그 소요될 수밖에 없고 네.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4월 4일 날까지도 평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짧게라도 평의를 열어서 네.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어떻게 완성할지 소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 문구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할 겁니다. 이게 역사에 남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앞으로 이제 또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서 안 되지만 네. 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 국헌 문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네. 예를 들면 탄핵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문구 하나 사례 하나 또는 뭐 인용되는 뭐 판례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과정 그런 시간들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5가지 우리가 이제 사실은 탄핵된 그 사유들 5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냥 파면이에요. 탄핵, 파면. 예, 예.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요. 5가지 이걸 다 벗어날 수 있을까? 아예 이런 뭐 생각이 없어요. 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8대 0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 아무리 윤석열이 지명하고 윤석열이 임명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정문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게 어떻게 파면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8대 0이 안 되는 게. 뭐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그 법률적인 법률가가 의견 쓰면서 역사에 남는 기록인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 대놓고 예를 들면 네. 김복형 해놓고 뭐 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핵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요 과연. 그게 저는 그래서 8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8대0 말고는 답이 네. 없다. 뭐 더 이상 뭐 8대0 말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상상할 이렇게 수 없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뭐 지난번 한덕수 탄핵 때 봤을 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기각이 되면서 네. 그 내용을 봤을 때 뭐 김복형 네, 재판관, 그분이 뭐 그다음에 위원 아니라고 그랬죠. 2명 각한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 보면서 예. 이 세 사람 재판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5대 3설이 나온 그 배경이 되기도 그러기도 했는데 했죠. 그 세 사람마저도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8대 0 그러니까 예. 한덕수 건은 예. 사실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건 이제 위원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만큼의 중대성에 있어서 이제 무게감을 좀 적게 본 거잖아요. 직을 물러나게 할 만큼 중대한 문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기각한 사람 얘기를 했죠. 근데 김복형 그분은 아예 위원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데 그거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를 해가지고 네. 군인들이 국회를 그리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막 뭐 휴대폰도 뺏고 이랬잖아요. 선관위 가서는.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무력으로 팔로 유리창을 깨고 총을 겨누고 네. 그리고 또 실탄까지 들고 국회에 갔었고 예. 이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게 그냥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직을 물러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포고령만 봐도 포고령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포고령의 내용 자체가 헌법 위반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탄핵을 해야지. 네. 뭐 이렇게 쓴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건하고 지금 건을 연결시켜서 얘기해서 한덕수 건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그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네. 한덕수도 물론 잘못했고 탄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각이 됐으니까 윤석열 것도 기각이 돼. 이런 논리는요. 이 경중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한덕수도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 입으로 국무회의 제대로 안 열렸다. 국무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탄핵 사유예요. 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도.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한덕수 건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윤석열 건도 그렇게 나올 거다.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안 경중 자체가 다르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윤석열 복귀하게 되면은 예. 제일 지금 신변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증언을 해봤죠. 국무회의 제대로 안 했다고 아니었다. 얘기해 버렸으니까.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네. 그런 자, 상황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요.